시작하신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웜업 복화부터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 불러드릴게요. 자, 1번, 3번. 그 다음에 2번, 5번. 그 다음에 3번, 3번. 그리고 4번, 2번이죠? 그쵸? 그 다음에 5번에 4번. 그리고 6번, 3번. 그리고 7번, 2번. 8번, 4번. 그리고 9번, 3번이죠? 그 다음에 10번에 1번. 다 맞으신 분 혹시 있나요? 다음 주부터는 타이틀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으시면 투썸에서 원하는 거 하나씩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로는 조금 동기부여가 약하는가요? 일단 그 정도로 한번 시작해보죠. 자, 아무튼 다 맞으신 거 있더라고요. 재수생이 있어요. 재수생이 있는데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자, 1번은 designate는 지정하다 그 뜻인데 이걸 그 designate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designate가 아니라 designate에서 지정하다 그 뜻인데 그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딱 사인에 딱 묻혀보세요. 자, 사인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사인이라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어요? 기호라든가 신호 그 뜻이죠. 기호라든가 신호 그런 의미에서 사인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서 이것이다 라고 정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designate는 딱 표시해서 정해주는 것, 지정하다 혹은 임명하다 이렇게 appoint하고 비슷하다. 자, 포인트는 원래 무슨 말인가요? 포인트는 뭐 점수라는 뜻도 있지만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동사로 쓰일 때 가리키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정한다라는 것은 뭔가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가리키는 것 이렇게 알고 있으면 딱 좋아요. 됐죠? 그래서 designate 중간에 사인이 있으니까 마크, 표시를 해서 정해주는 거다. appoint에서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니까 가리켜서 나타내고 정해주는 거다. 이렇게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가서 affix는 붙이다라는 뜻인데 요건 잘 보세요. A 다음에 같은 철자가 몇 번? 2번 딱 나오죠. 그쵸? 이렇게 A 다음에 같은 철자가 2번 나오면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나온 거? AD에서 나온 거다. 즉 AD 플러스 fix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AD가 어떤 뜻이 있으니까 AD가 가까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affix는 그럼 어떤 의미야? 가까이 가서 fix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fix가 바로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그쵸? 흔들리지 않게끔 단단히 고정시키는 게 fix니까 가까이 가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시킨다 그런 의미니까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가까이 가서 딱 붙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가까이 가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시키는 거니까 둘을 단단히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affix가 붙이다라는 뜻으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와서 3번에서 forfeit는 일단 얘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몰수당하다 그 뜻으로 몰수당하다는 뜻으로 같이 알아두시고 어근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몰수당한다는 것은 잃게 되는 거죠. 그쵸? 잃게 되는 건데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misconduct 이렇게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misconduct라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conduct가 행위라는 뜻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iss가 붙으면 bad의 느낌을 알 수 있겠죠. 그럼 misconduct는 바로 어떤 뜻? 위법 행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위법 행위 즉 어떤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해서 뭔가를 잃게 되는 것 그게 바로 forfeit 됐죠? 몰수당한 뜻으로 그대로 알아두시고 lose by misconduct 위법 행위에 의해서 뭔가를 잃게 되는 거란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기 중에서 1번에 요새 있죠. 요새 그쵸? 1번의 요새는 바로 뭘까요?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 요새 게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뿡 이렇게 뭐 대포 같은 거 쏘는 거 요즘 안 하나? 자, 아무튼 그래서 요새라는 뜻의 fortress 됐죠? fortress 요새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서 강화하다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5번에서 강화하다 똑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fortify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즉 1번의 요새라든가 그 다음에 5번에서 그 강화하다 둘 다 동일하게 fort가 들어가 있죠. 그쵸? 여기서 보이는 이 fort 있죠. fort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fort가 강력한, 강한, strong의 의미가 있다. 근데 이거 음악 시간에 들어본 적 있지 않나? 매우 빠르게 뭐라 그러니? 매우 빠르게. 보통 빠르기로 모데라토.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moderate 이렇게 나오면 적당한 그 뜻이 되는 거고 느리게는 뭐가 있어요? 느리게. 안단테 있죠? 안단테. 그쵸? 그 다음에 매우 빠르게 그때 mezzo forte. forte.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힘있게 매우 빠르게 그런 느낌이니까 forte 자체가 어떤 의미 있다? 힘있는 강력한 그 뜻이 있단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아주 튼튼한 곳이니까 요새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아주 강력하게 만드는 거니까 fortify는 강화하다라는 뜻이란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서 bestow는 부여하다. 그 다음 그 밑에 수여하다. 이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부여하다, 수여하다라는 뜻으로 bestow 같이 적어주시고 스토어에다가 뭐가 붙은 거다? 비가 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부여하거나 수여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있을 곳을 마련해 준다. 자, 여긴 네 자리야. 이건 너의 자리야. 이렇게 있을 곳을 마련해 준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어 있죠. 스토어가 바로 어떤 뜻이 있다? place, 장소란 뜻이 있다. 그래서 장소나 지위를 마련해 주다. 자, 칠판 보고 필기해 주세요. 장소나 지위를 마련해 주다. 그래서 bestow가 부여하다, 수여하다라는 뜻이란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5번에서 translucent, 이게 반투명한 그 뜻인데 얘도 이대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translucent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 이거 우리가 한 두어 번 했었어요. 그래서 transparent 있죠. 그쵸? transparent는 어떤 뜻? transparent는 투명한. 생각나죠? 그쵸? 좀 되게 쉬워요. 그래서 translucent는 반투명한, 그 다음에 transparent는 투명한 그 뜻인데 이거 딱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비추고 보세요. 이거 야매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야매. 자, parent는 부모죠. 그쵸? 부모잖아. 부모는 엄마, 아빠 몇 명이야? 투명. 됐지? 그래서 엄마, 아빠 투명이니까 transparent, 투명한. 오케이. 자, 아무튼 자, 기운 냅시다. 자, 기운 내서 transparent, 투명한. 자,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서 interrogate는 신문하다. 이때 신문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문하다 그 뜻인데 중간에 보면 ask 보이죠? ask. 자, 6번의 interrogate 밑에 rogue는 ask다.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ask는 묻다란 뜻도 있고, 그렇죠? 묻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뜻도 있어요? 바로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쵸? 그래서 interrogate에서 rogue는 바로 어떤 것? 물어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얘가 근데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딱 적어보세요. abrogate, 요거하고, abrogate하고, 그 다음에 살짝 어렵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이 두 가지, prerogative, 혹은 prerogative 이렇게 같이 기억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이제 똑같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 딱 들어가 있죠, 그렇죠? 얘는 살짝 어려워도 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abrogate 그러면 rogue가 요청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앞쪽에 지금 A, B가 보이잖아요. 아까 A, D는 배웠어요. A, D는 가까이 그런 의미고 뒤에 나오는 철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저렇게. 근데 A, B는 이제 A, D의 반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A, B는 어떻게 되는 거? 멀어진다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abrogate는 바로 무슨 말이야? 멀어지라고, 떨어뜨려 놓으라고 요청하는 거죠. 가까이 두지 말고 떨어뜨려 놓으라고, 없애라고, 버리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abrogate는 어떤 뜻이 된다고? 취소하다, 폐지하다. 됐죠? 취소하다, 폐지하다. cancel이라든가 특히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뭐가 있어요? call off까지 같이. 그래서 취소하다, 폐지하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요청하는 건데 pre가 딱 붙었네. 자, 그러면 pre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pre는 미리 그 뜻이죠. 그쵸? 미리 앞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 저 먼저 줘도 되잖아요. 전 그럴 특권이 있으니까요. 됐죠?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래서 privilege는 바로 어떤 뜻이다? 아니, prerogative는 바로 특권이라는 뜻이고 선생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privilege. 그래서 특권 적어주세요. 이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
privilege는 당연히 특권이라는 뜻으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남들보다 먼저 쓸 수 있으니까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특권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얘는 느낌이 살짝 달라요. 특권은 특권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여기에서 private가 나온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나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나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private하게. 그래서 privilege, 특권. 됐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밑으로 가서 몇 가지 정도 볼 건데, 일단 6번에서 3번에서 신문하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6번에 4번과 5번도 좀 알아볼까요? 6번에 4번과 5번. 여러분, 그 6번에 4번에서 뒤얽히다. 이건 바로 뭘까요? 뒤얽히다. 얘가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얽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뒤얽히다 하면 기억을 하나씩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시킨다고 생각하시고 intertwine 들어봤죠? 그쵸? intertwine에서 뒤얽히다. 사실은 뒤얽힌다라는 것이 약간 어떤 거냐면 다른 것과 어떻게 하는 거? 연결하다의 느낌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같이 기억해 주세요. 뒤얽히다, intertwine, connect하고 비슷하다. 그 다음에 5번에서 방해하다. 얘도 똑같이 inter로 시작하거든요. 방해하다, inter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 두 개가 있죠. 그쵸? interrupt가 있고 interfere가 있죠. 그쵸? 그래서 interrupt, 그 다음에 interfere. 그래서 다 방해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얼른 적어주세요. 자, 6번에 5번 방해하다, interrupt, interfere. 그렇게 알아두시고 7번에서 바로 갑니다. persecute는 박해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박해한다라는 건 바로 뭘까요? 박해한다라는 것은 쫓아다니면서 바꿀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종교와 관련해 쓰이는 거죠. 너 종교 안 바꿀래? 바꿔야지. 바꾸라고. 내가 내일 또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꿀 때까지 괴롭히는 거. 그게 박해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적어보세요. secu는 바로 어떤 거? follow. 그쵸? 그래서 따라다니다. 그쵸? 따라다니다. 그 다음에 per가 딱 보이죠? 그쵸? 여기서 이 per는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per는 어디에서 나온 거고 per는 through의 의미를 갖는 접두어가 되는 거고 through는 통과의 의미도 있지만 적어봐요. 통과의 의미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도 잘 기억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 그래서 persecute가 그래서 박해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따라온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요거 있죠. 그쵸? 1번 다음에 2번이 따라 나온단다. 순서대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equence가 순서라는 뜻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얼른 적어주세요. 얼른 적어주시고. 자, 그렇게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서 7번에 5번에 기소하다 있죠. 요 모양이 살짝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기소하는 거, 법적인 절차를 갖게끔 기소하는 거 있죠. 그건 바로 뭘까요? 그건 이렇게 딱 적으세요. 기소하는 건 무엇이라고? prosecute. 약간 다르죠? 그쵸? 그래서 검사를 그래서 prosecut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범인을 기소하는, 그래서 prosecute는 기소하다. persecute는 처음부터까지 쭉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다, 박해하다. 됐죠? 자,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바로 갑니다. 8번은 요걸 1번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8번은 recipient 이렇게 하면 뭔가를 받는 수혜자라는 뜻이 되는 거고 8번에 1번에 영수증이 있죠. 영수증은 바로 뭔가요? 영수증은 이렇게 딱 적으세요. 영수증은 receipt. 됐죠? receipt. 중간에 P 발음이 없습니다. P 발음이 없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영수증은 receive에서 나왔으니까 receipt. receipt. 이거 듣기 잘 나오죠? 그쵸? 교환하시려면 영수증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receipt. 요거 영수증 알아두시고. 자, 몇 가지만 더 볼까요? 8번에 2번에서 조리법은 바로 뭘까요? 조리법. 조리법이라든가 비법은 recipe. 됐죠? recipe. 적어보세요. recipe. 그 다음에 3번에서 상품권은 뭘까요? 상품권. 우리가 이제 쿠폰처럼 쓰는 상품권은 요렇게 voucher. 됐죠? 들어봤죠? voucher.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듣기에 많이 나와요. 듣기에 많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receipt, 영수증, recipe, 요리법. 엄마가 요리법이 있단다. 그랬을 때 this is mom's recipe. 아무튼 그렇게 쓰는 거 있죠. 자, 그거. 그 다음에 voucher에서 상품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엄마가 만들어 준다고 해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다 맛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선생님 아직도 그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친구네를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이제 놀러 왔다고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그럼 떡볶이는 웬만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그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자기도 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정말 싫어한다고 웬만하면 안 먹고 싶은데 엄마가 만들어주셨으니까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이 이제 딱 이렇게 딱 차렸다가 먹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근데 엄마가 만들어준 거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지 아니?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래서 진 사람이 먹는 걸로. 다행히 몇 번 앉아서 다행이긴 했었는데 그렇다고요.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아무튼요. 자, 여기에서 그 상품권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 5번에서 호혜. 여러분 호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호혜. 주고받는 것. 됐죠? 주고받는 것이 호혜죠. 그래서 5번에서 호혜, 주고받는 것 이거 같이 적어주세요. 주고받는 것, reciprocity. 호혜, 주고받는 것, 그래서 reciprocity 꼭 적어주시고 여기에서 re하고 pro가 딱 보이죠? re는 어떤 의미? re는 뒤쪽을 가리키는 거고 pro는 뭘 가리킨다고? pro는 앞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서요. AB 당사자가 있을 때 이렇게 앞뒤로 주고받는 거 있죠. 그쵸? 앞뒤로 주고받는 거 그게 reciprocity. 그래서 그 주고받는 것을 한자로 바꾸면 호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됐죠? 자, 이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9번에서 allocate는 할당하다. 뭐 정도는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allocate에서 여러분 그 할당한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만의 자리라든가 위치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자리라든가 위치를 정해준단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렇게 하면 딱 적어볼까요? allocate가 딱 보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뭐가 보인다? 여기에서 바로 loc 보이죠? loc, locate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place, 장소라는 뜻으로 같이 보시면 돼요. 네 장소야 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할당해 주는 거. 됐죠? 네 장소야 라고 지정하고 할당해 주는 거. 근데 아까 뭔가 표시하는 거 지정하다 임명하다 있었죠? 그쵸? 그것과 비슷하게 얘가 그래서 요거 딱 보이죠? assign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sign 표시해 주면서 장소를 정해주는 거 있죠? 지정하다, 할당하다, allocate, assign. 됐죠? 할당하다, 지정하다, 배정하다라는 뜻도 돼. 됐죠? 자, 그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0번은 그대로 외웁시다. oblivion, 망각. 그쵸? 망각, 잊어버림. 그 뜻으로 그대로 알아두시고 10번에서 3번 있죠? 3번. 의무는 바로 뭘까요? 의무. 오비로 시작하는 거. 의무. 그쵸? 요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같이 적어주세요. obligation 이렇게 쓰면 이제 의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처음에 시작하는 요 웜업 복화 있죠.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그때그때 잘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꼭 잘 정리하고 정리했던 거 꼭 다시 한 번만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하면서 단어 외에 또 같이 봐야 될 게 수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장에서 수거를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3일차에서 딱 그 90개인데 그 중에서 80개를 이제 테스트지에 싣고요. 뒤쪽에 20개는 기본적으로 그냥 평소에 아는 거 한번 써보라고 외우지 않아도 내가 보자마자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20개는 다른 걸 좀 더 드렸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쭉 테스트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체크업으로 가겠습니다. 체크업. 오늘 체크업 문제는 어법하고 그 다음에 밑줄 어휘 그 다음 뒤에 빈칸하고 문장 삽입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우리는 뒤쪽에 문장 삽입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앞쪽에 어법부터 해서 문제 정답하고 기본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 일단 1번 어법 문제에 대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1번은 5번이고요. 5번은 when이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 that 이걸로 바꿔주셔야 맞습니다. 바로 위에 hypothesis 이걸 수식하는 동격의 접속사 that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아요. 그러니까
when 앞쪽에 1850년도에 이렇게 딱 보였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를 꼭 살펴보시고 앞에 시점이라든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나왔으니까 뒤에 when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앞쪽에서 가설이라는 거 보이죠? 그렇죠? 뭐뭐라는 가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틀이에요. 다시 간다. hypothesis 그 다음에 fact 있죠? fact 뭐뭐라는 가설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팩트가 보이거나 뭐가 보이면 hypothesis 이게 보이면 뒤쪽에 동격의 접속사 대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when이 아니라 that으로 바꿔줘야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2번으로 가서 몇 번일까요? 2번의 답은 4번이 답이죠. 그쵸? 4번이 답인데 그 4번의 something을 nothing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걸로 바꿔주시고 4번의 something을 nothing으로 바꿔주시고 거기에서 세 번째 줄만 더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although 보이죠? 그쵸? although의 별표 해주세요. although의 별표. 자, 요게 나오면 문제 정말 쉽게 내는 거야. 즉, 요거는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이거 맞추라고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꼭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요게 보이고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혹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선생님하고 이거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익숙한 것들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딱 보이면 서로 어떤 느낌이라고 서로 반대 느낌이라고 앞쪽이 긍정이면 부정이 나올 것이고 앞쪽이 부정이면 뒤에 긍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봐요. 자, although가 있는 그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although refusal to pose for a picture with a black person may well be an indication of prejudice. 자, 거기 prejudice 비춰보세요. prejudice. 자, 그러면 자, 흑인과 사진을 찍는 것을 거부한 것은 무엇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편견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치? 편견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그 옆에 또 볼까요? This behavior, 이러한 행동은 can also be influenced, 또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By a variety of other factors, 다양한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that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have some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앞쪽에서는 편견이라고 했으니까 뒤쪽에서는 편견이 그대로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쵸? 편견이라는 걸 나타낼 수도 있지만 편견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요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줘야 맞겠지. 그쵸? 자, 그러면 앞쪽에서는 편견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뒤에 편견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가 아니라 편견과 관련이 없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have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겠죠. 그쵸? 요거 이해되죠? 이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자, 뒤로 가서 3번 있죠, 3번. 이 3번은 사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해석이 살짝 헷갈릴 뿐이죠. 그쵸? 자, 빈칸에서 두 번째 줄 올라가 볼까요? 맨 오른쪽, therefore, 그러므로. The process of what may be termed the agriculturalization of human societies. 이렇게 보이죠?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니? What may be termed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거기에서 term 보이죠? term. 그렇죠? term은 동사로 쓰이면 뭐뭐라고 부르다. 이렇게 딱 알아주시면 딱 좋아요. 동사로 쓰였을 때 뭐뭐라고 부르다 그 뜻인데 자 그러면 농업화라고 agriculturalization of human societies 보이죠? 인간 사회의 농업화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과정은 인간 사회의 농업화라고 불릴 수 있는 과정은 빈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빈칸 앞에 지금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농업화라는 말이 보였죠. 이걸 가지고 이제 지문수에서 생각해 보는 건데 근데요.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인간 사회가 처음에 헌터 게더러로 시작한 거죠. 그쵸? 헌터 게더러. 뭔지 알죠? 수렵 채집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는 거니? 그리고 나서 이제 agriculturalization에서 농업화가 된 거죠. 그쵸? 자, 근데 농사를 한번 지으면 처음부터까지 쭉 계속 농사만 짓는 건가? 봐요. 자, 빈칸에서 두 번째 줄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보면 Amerindians to Kung in the African Kalahari have adopted and subsequently discarded
agriculture. 자, 거기 찍어보세요. have adopted and subsequently discarded agriculture. 무슨 말이니? adopt는 채택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농업을 채택했고 subsequently 이후에 discard는 무슨 말이야? discard. 요걸 했었죠. 그쵸? discard. 그러면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됐지? 자, 집중해. 자,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어떻게? dis가 보였으니까 away죠. 그쵸?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멀리 던져버리다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요게 어떤 뜻이 있다고? 던져버리다, 버리다, 처분하다, throw away라든가 혹은 무엇과 dispose of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버리다, 처분하다. 그럼 어떤 얘기니? 농업을 선택했다가도 농업을 나중에 버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처음에 수렵채집인 생활을 하다가 농업을 선택했고 농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그렇게 해서 다시 농업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농업을 버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다시 수렵채집인으로 돌아갔겠죠. 그쵸? 자, 그러면 농업을 선택했다라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바꿔 말하면 몇 번이 답이야? 1번이 답이죠. Not necessarily irreversible. 자, irreversible 무슨 말이니? 되돌릴 수 없는 그 뜻이지.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는. 밑에 선택지 1번 보고 있다.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는. 근데 앞쪽에 not이 보였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중간에 necessarly는 앞에 not과 같이 묶어서 기억한다. Not necessarily 무슨 말? 꼭 뭐뭐 하는 것은 아닌. 됐죠? Not necessarily 꼭 뭐뭐 하는 것은 아닌. 자, 그러면 자, 꼭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 되돌릴 수 있다. 즉 농업을 선택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다시 예전의 수렵채집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농업화가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이다. 됐죠? 자,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시고 마지막 요령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문제에 대한 단서가 잘 안 보이고 모르겠다. 그러면 밑에 선지에서 33번하고 34번을 찍을 때 밑에 선지에서 부정어가 들어가 있거나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게 정답으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요령입니다. 그래서 찍을 때 정말 안 보이면 아예 선택지 자체가 부정어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대명사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요령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자, 옆에 4번 볼펴주세요. 4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문장삽입이죠. 그쵸? 문장삽입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단서를 가지고 찾는 연습들을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10문제를 맞춰도요. 수능 때 그 한 문제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문제 푸는 요령들 확인하고 적용하고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고 그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문장삽입 있죠. 그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찾는다?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거 외에, 즉 명시적 단서 있죠?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얘 외에 뭘 찾는다고? 그러면 단절 찾기. 이렇게 했었죠. 그쵸? 단절은 몇 가지가 있으니? 단절은 대상의 단절. 주인공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대명사에 주의하면서. 그럼 또 뭐가 있었어? 성격의 단절.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의 단절. 그 다음에 내용의 단절. 같은 단어지만 아예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 처음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나오다가 갑자기 그 밑에서 컴퓨터 수리가 나왔어.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컴퓨터라는 단어는 똑같이 썼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 즉 대상, 성격, 내용. 그 다음에 시제. 갑자기 시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 숫자. 두 가지 얘기하다가 한 가지 얘기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절인 대상, 성격, 내용, 시제, 숫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도록 했었고 근데 단절이 안 보인다. 단절이 안 보인다. 아무리 봐도 나는 그냥 얘가 없어도 1번부터 5번까지 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최소한 뭐 하라고? 얘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 의미 덩어리로 묶는다. 됐죠? 의미 덩어리로 묶는다. 아, 1번부터 3번까지는 같은 내용인 것 같다. 왜? 1번이 상위 개념이고 2번하고 3번이 구체적인 하위 개념인 것 같아. 4번하고 5번은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묶어볼 수 있어야 돼. 됐니?
자, 여기에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데 찾았냐? 크게 세 덩어리. 자, 본다. 자, 의미 덩어리로 묶고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면 의미 덩어리로 묶어보고 얘가 어떤 덩어리와 가장 가까운지 생각해 본다. 봐요. 자, 먼저 일단 단서가 되는 것이 in this situation 딱 보이지? 이 상황에서. 앞쪽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니? 여기 딱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뒤에 나온 내용은 최소한 몇 번째 얘기겠어? 최소한. 앞쪽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쵸? 잘 봐. 이 상황에서 the pull of gravity, 중력에 당기는 힘. 됐죠? 중력이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은, 그쵸? 풀이 이제 당기는 거니까 중력에 당기는 힘을 counterbalance. 자, 여기 counter는 가로로 묶어주세요. 사실 없어도 돼요. 그냥 balance는 무슨 말이니? 균형을 맞춘다 그 얘기죠. 그쵸? 여러분 균형을 맞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쪽에서 요만큼의 힘이 작동을 하면 또 어떻게? 또 이만큼의 힘이 작동을 해서 서로 비슷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counterbalance 밑에 상쇄시키다 적어주세요. 상쇄시키다. 여러분 그 상쇄시킨다는 뜻으로 우리 많이 봤던 거 뭐가 있어요? 요거 있죠? 그쵸? offset. 그래서 상쇄시키다. 왼쪽으로 10의 힘이 작용하면 오른쪽으로 10의 힘이 작용해서 0의 상태로 균형을 잡는 것. 그게 상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상황에서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은,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상쇄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대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레지스턴스니까 뭐가 되겠니? 저항이 되겠죠. 그쵸? 대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항에 의해서 상쇄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대충 상황이 그려지니? 지금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래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작동하는 힘은 무엇에 의해서? 대기 중에 있는 힘에 의해서 상쇄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충이라도 느낌을 잡아보면 뭐가 있는 거야? 뭐 gravity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기 이런 것들이 나오나 보다.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해 줘야 돼. 중력과 대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일단 찾는다. 됐죠? 자, 보세요. 여기 밑에 쫙 보니까 Thus the uniform acceleration of a springboard and tower divers mean that a parachutist in a free fall from several thousand meters up accelerates continuously toward the earth.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유니폼은 원래 무슨 말이니? 유니폼은 폼의 형태, 유니가 하나죠. 한 가지 형태의 그 말이지. 그치? 그래서 같은 균이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acceleration은 가속도죠. 그쵸? 그래서 등 가속도 그 얘기합니다. 등 가속도 적어봐요. 같은 가속도. 자, 그러면 스프링보드니까 발판이죠. 그쵸?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그 수영장에서 요거 있죠. 다이빙 할 때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뿅뿅 해가지고 떨어지잖아. 그쵸? 그게 스프링보드. 됐죠? 스프링보드. 그 다음에 타워 다이버니까 매니어 꼭대기에서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쵸? 요렇게 떨어지거나 매니어 꼭대기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있죠? 자, 그건 즉 스프링보드와 타워 다이버의 등 가속도는 의미하나요? 자유 낙하를 하고 있는 낙하산을 탄 사람이 패러슈트이 낙하산이니까 IST가 붙여서 사람을 가리킨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유 낙하를 하는 낙하산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쵸? 수천 미터 상공에서, 그쵸? 수천 미터 상공에서 이렇게 쭉 낙하산을 사용해서 자유 낙하하는 사람은 지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구란다. 땅이라고 봐야죠. 그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이빙 하듯이 낙하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땅에 내려올 때까지 계속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air resistance니까 공기의 저항이라는 거죠. 그쵸? In the dense atmosphere close to the earth's surface 이렇게 딱 보이죠? 지표면에 가까운 더 조밀한 혹은 더 밀도가 높은 됐지? 그래서 지표면에 가까운 더 밀도가 높은 대기에서의 공기의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투어 포인트는 뭐 많은 정도까지 뒤에 where까지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걸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낙하산을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시속 200km라는 일정한 velocity 딱 보이죠? 얘는 기억해 주세요. velocity, 얘는 바로 speed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따라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결국은 시속 200km에 도달할 때까지만 그 가속도가 붙는 거고 200km가 되면 그냥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쭉 수천 미터 상공에서 쭉 내려오는데 지표면에 가까이 갈수록 계속해서 가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속 200km까지만 증가하고 그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 거야. 뭐 때문에? 바로 지표면에 가까운 곳에 있는 대기에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일단은 지금 1번까지 지금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낙하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속도의 증가인데 그게 지금 공기의 저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variations in terminal velocity can occur depending on the body position. 자, 그러면요. variation은 말 그대로 이제 변화라는 뜻으로 보면 되는데요. 최종적인 속도야. 됐지? 터미널은 최종적인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속도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depend on은 뭐뭐에 따라서 그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속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건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요거 이제 잘 봐야 돼. 뭐가 나오니? body position이죠. 그쵸? 뭘로 바뀌는 거야? 방금 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는 공기의 저항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로 바뀌었어? body position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body position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뭐가 보이냐면 belly down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belly, 배를 아래쪽으로. 그쵸?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배를 아래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spread eagle이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요렇게 배를 아래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개를 펴듯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요게 일단 어떻게 되는 거고 요게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뒤에 이제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 된다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최소한 한 묶음이지. 그치? 한 묶음인 거고 얘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낙하산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때 우리 몸의 포지션이 자세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지. 그쵸? 일단 무슨 얘기는 안 나왔어? 공기 저항 얘기는 없지. 그쵸? 공기 저항 얘기는 아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딱 보니까 differences in the types of parachute 이렇게 딱 보이죠? 차이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자, 무엇? types of parachute 딱 밑줄 보세요. types of parachute 그래서 낙하산의 종류라든가 유형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modern wing-shaped parachute 딱 보이네요. wing-shaped parachute니까 날개 모양의 낙하산이지. 그치? 낙하산의 유형이라든가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날개 모양이라고 좀 더 구체화 시켰죠. 그쵸? 자, 그러면 4번하고 5번에 이제 무엇이라고? 낙하산의 바로 이제 종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야? 2번부터 5번까지 싹 다 바로 무슨 얘기야? 얘는 바디 포지션 얘기지. 얘는 무엇이고? 바로 낙하산의 종류라든가 유형에 관한 얘기죠. 공기의 저항은 어디밖에 없어? 1번에서밖에 안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서부터 즉 2번 이후부터 여기 있죠. 즉 이쪽부터는 싹 다 자, 여기는 바디 포지션.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하고 5번은 낙하산의 종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니? 1번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공기 저항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뭐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바로 몇 번? 2번이 답이다. 아시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의미 덩어리로 묶어보면 맨 위에 나오는 그 박스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볼 수가 있단다. 공기의 저항과 관련된 in this situation이 있었기 때문에 잘 봐. 요게 있었지. 요게 있었으니까 몇 번째 얘기야? 처음에 공기의 저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걸로 봐야지. 그치?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이 나타나는 부분 첫 번째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답은 바로 몇 번이다? 2번이 답이다. 됐죠? 자, 요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책으로 가겠습니다. 책으로 가서
17페이지 제목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하고 어법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밑줄어휘 문제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형별로 정리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교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전체적으로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전체 유형을 좀 더 스피디하게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유형별로 집중해서 풀 수 있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계속해서 자료를 드릴 건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렇게 주간제하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썸에 이렇게 드리죠. 그렇죠? 드리는데 자 서밋과 함께 이제 뭘 또 드릴 거냐면 유형별로 집중해서 풀 수 있게끔 주제만 40문제, 제목만 40문제, 순서만 40문제 이렇게 또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쫙쫙 풀어가면서 확실하게 유형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과제에는 서밋 대신에 순서 배열 40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만 40문제 쫙 풀고 그 다음에 또 문장삽입 40문제 쫙 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니? 잘 맞추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료는 원 없이 드릴 테니까 드리는 자료 시중에 있는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받는 자료 열심히 그때그때 꼭 놓치지 않고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우리는 자 제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일단 구성과 키워드의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빠르게 읽어도 되고요. 지문수에서 가치 판단, 플러스 마이너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지 확인하시고 얘네들이 등장하면 요건 선지에서 무엇으로 의문문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선택지는 키워드로 구성이 되며 지문 속에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표현, 즉 비유적인 표현이 밑에 제목에는 등장해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한다. 즉 지문 속에서 안 봤던 단어가 밑에 일본 도문 사이에 보인다. 그러면 그 단어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이 지문 속에 있었는지 꼭 확인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비유적인 표현이 딱 나왔을 경우에는 즉 뭐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문에서 보지 못했던 낯선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무엇과 키워드와 같은 의미인지 이미지인지 성격인지 확인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이 답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의문문이 답이 될 가능성이 수능 때는 좀 있어요. 왜? 6월하고 9월에 안 나왔으니까 의문문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의문문이 답이 될 땐 두 가지 생각한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what이라든가 how라든가 when 이렇게 시작하면 그 의문사에 대한 답이 지문 속에 있을 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다. 그러면 싹 다 그냥 키워드로 구성된 거. does 뭐뭐뭐, is 뭐뭐 이렇게 나오면 yes나 no의 답변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어떻게 본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다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만 따져본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답은 당연히 키워드가 빠져 있거나 키워드가 아닌 것이 포함되는 것이 오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제목 문제 연속해서 풀겠습니다. 2, 3, 4 세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6분. 얼른 풀어주세요.
2, 3, 4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읽을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단 지금 2번에서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뭘까요? 그쵸? 이게 살짝 어렵긴 한데 이노베이션이 반복된다라는 거 감은 잡을 수가 있죠. 그쵸? 혁신이란 말을 일단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 그거 봐야 되는데요. 볼게요. The most innovative teams are those 이렇게 보이죠? 가장 혁신적인 팀들은 팀들입니다. those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반복하는 대명사니까 그대로 복수명사 집어넣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혁신적인 팀은 팀인데 They can restructure themselves 이렇게 다 보이죠? restructure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구성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죠. 그리고 그 재구성한다라는 것은 구성을 바꾼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restructure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떤 느낌으로? change의 느낌으로 기억한다. 됐죠? change의 느낌으로. 자, 그러면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in response to는 뭐뭇에 반응하여 혹은 뭐뭇에 따라 뭐뭇에 반응하여 혹은 뭐뭇에 따라 그 뜻인데요.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shift는 변화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혁신적인 팀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반응해서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팀입니다. They don't need a strong leader. 자, 가장 혁신적인 팀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강력한 리더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리더가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번은 X 표시해야죠. 그쵸? 1번은 X 표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to tell them what to do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강력한 리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자,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같은 성격 추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같은 성격 추가. 그러니까 나중에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을 할 때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같은 성격 추가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른 이미지가 좀 나오긴 하겠죠. They tend to form spontaneously. 무슨 말이니? 가장 혁신적인 팀은 자발적으로 적어주세요.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니? 누군가의 지시라든가 명령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When like-minded people, like-minded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를 찾을 때 무슨 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일 때 그쵸? 자, a group emerges 해서 하나의 집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The improvisation and collaboration of the entire group 그래서 전체 집단의 협력이죠. 근데 improvisation은 바로 무슨 말이겠어? 앞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집단이 지금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 자발적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자발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즉흥적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계획이라든가 지시나 명령을 통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 즉 여기 나오는 spontaneously에서 improvisation을 같이 묶어서 보면 딱 좋아요. 일단 improvisation 밑에 즉흥적인, 즉석에서 하는 적어주세요. 즉흥적인, 즉석에서 하는 자 그러면 전체 집단의 즉석에서 혹은 즉흥적으로 하는 협력은 translates moments of individual creativity 개인의 창의성의 순간들을 자 이따 볼까요? translate 하고 뒤에 into에 딱 밑줄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적어주세요. A를 B로 바꾸다 그러니까 A를 B로 번역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말고 A를 B로 바꾸다 그래서 개별적인 혹은 개인적인 창의성의 순간들을 무엇으로? 집단의 혁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됐네.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지금 그래 혁신적인 팀은 이런 팀이야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llowing the space for this self-organized emergence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조직하는 발생 됐죠? 스스로 조직하는 발생이니까 스스로 조직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spontaneous 됐죠? spontaneous 자발적인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직이 생길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한 그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혁신적인 팀이 생길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많은 관리자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됐죠?
관리자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the outcome isn't controlled by the management team's agenda.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룹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건데 그 결과라는 것이 관리팀들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is therefore less predictable. 예상 가능하기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덜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즉 누구에 의해서는 매니저들에게는 통제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니저에 의해서 관리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혁신적인 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most business executives like to start. 그래서 대부분의 그 기업의 executive니까 관리자들이겠죠. 그렇죠? 원래 보통 executive는 그 회사의 중역이라든가 회사의 간부들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여기 나온 얘네들은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매니저라고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의 관리자들은 like to start with the big picture. 큰 그림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work out the details. 세부 사항을 work out 무슨 말? 알아내다 적어주세요. work out은 알아내다 작성하다. 여기까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혁신적인 팀은 어떻게 발생한다고 얘기했으니 가장 혁신적인 팀은 그냥 자발적으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할 때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관리자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 왜?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결과도 예상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 기업의 관리자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 사항을 알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기 봐요. 그래서 that's why 딱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많은 가장 좋은 사례들이 있죠. 가장 좋은 사례들 improvised innovation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혁신에 대한 아주 많은 좋은 사례들이 그래서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공식적인 혹은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진 조직 바깥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회사에는 관리자들이 있고 그 관리자들이 무엇을 하고 싶으니까 컨트롤하고 프리딕트하고 싶으니까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혁신적인 팀들을 안 좋아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좋은 혁신적인 팀들의 사례는 그래서 어떤 틀에 갖춰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조직 바깥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요. In improvisation and innovation에서 즉흥적인 혁신에서 팀들은 자,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면 잘 봐야 돼. 자, 가장 혁신적인 팀들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기업 내에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야. 그치? 그 기업에 리더가 있고 관리자가 있는데 그 관리자는 빅픽처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을 알아내는 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바깥에서 혁신적인 팀들이 발생을 하고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혁신에서 팀들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세부 사항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쵸? 작게 시작하는 거야. 세부 사항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work, 일을 합니다. up to, 뭐뭐 위쪽으로 그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빅픽처가 있고 그 밑에서 이런 식으로 세부 사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고 하나, 둘, 셋 세부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빅픽처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것들이 가장 혁신적인 팀이라는 거죠. 됐지? 이 이미지를 그려줘야 돼. 그래야 몇 번이 답이야? 5번이 답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되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즉흥적인 혁신은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From the bottom up 딱 보이죠? 이따 한번 적어볼까요? From the bottom up. 바닥에서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됐죠? 그래서 몇 번?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제목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바로 비유적인 느낌으로 나올 수 있음의 가능성을 꼭 열어두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리더의 빅픽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2번하고요. 2번하고 3번에서는 왜 답이 될 수가 없을까요? 2번하고 3번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빠졌어? 지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 두 개만 골라라. 하나는 innovation, 또 하나는 improvised.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없어? improvised가 없지. 이렇게 키워드가 빠졌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또 왜 답이 안 될까? 4번은. 또 뭐가 없는 거야, 4번은? innovation이 없지. 그쵸? 이렇게 키워드가 빠져 있는 건 답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이해되시죠? 지문서에서 반복 강조했던 게 improvised, innovation 이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가 다 들어가줘야 되지.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뒤로 가세요. 자, 뒤로 가서 자, 3번하고 4번도 가볍게 읽어보죠. 그쵸? 3번 보시죠. 자, 기운 내요. 기운 내고. 자, 3번에 일단은 맨 처음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 all the cognitive and neuropsychological approaches emphasize the losses with age that might impair social perception. Motivational theories indicate that there may be some gains or qualitative changes. 이렇게 딱 보이죠. 근데 이거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대놓고 줬죠. 그리고 이번에 6월하고 9월에서는 정말 그 병적인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특히 9월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니? 올도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올도우는 항상 지문수에서보다 중심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하다 이렇게 양보. 생각나지? 중심 문장 세 가지. 양보, 비교대조, 인과, 비교대조, 양보. 이건 중심 문장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의미는 반드시 파악하고 그게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게 딱 보이면 아까도 얘기했지. 이게 딱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서로 반대되는 거 두 가지가 보일 거고 어디가 강조되는 거야? 뒤쪽의 내용이 강조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가로로 묶고 읽어는 가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다고? 뒤쪽의 문장 있죠. 뒤쪽의 문장 이 부분이 강조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동기부여 이론은 지적합니다. 혹은 가리킵니다. There may be some gains. 약간의 gain은 바로 이익이라고 딱 좋아요. 즉, gain은 benefit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즉, 나이 들면서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여기 impair 딱 밑줄. impair는 손상시키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damage하고 비슷해요. damage하고 비슷합니다. 사회적인 인식을 손상시킬 수도 있겠죠. 그쵸? 사회적인 인식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나이 들면서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고? 좋은 것도 있다고. 답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 일단 감 잡아야죠. 아, 나이 들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인데요. 자, Charles and Cattinson Review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딱 가로를 묶어볼까요? 특히 주제나 제목에서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보이지? 사람의 이름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잘 들어. 사람의 이름은 전문가, 유명인, 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문가, 유명인, 학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제 부연 설명이야. 됐지? 자,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 그러면 주제를 부연 설명하거나 아니면 앞에 내용 있지? 그치? 앞에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자,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이거 되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치?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나이 들어도 좋은 것이 있단다.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쭉 보면, 그래서 body of는 그냥 body of 딱 보이죠? 그쵸? body of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body of 적어놔요. body of라든가 그 다음에 host of 보이지? A body of, a host of 얘네들이 싹 다 그냥 무엇과 비슷하다? A lot of하고 비슷하다. 잘 들어야 돼. 자, 그럼 봐봐. As people get old 보이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증거가 있어. 그치?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 어떤 경향이 있는 거야? 가까운 사회적인 관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그치? 여기 봐. 가까운 사회적인 관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focus more on achieving emotional well-being 정신적인 행복을 달성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그다음에 attend to는 뭐뭇에 관심을 갖다, 뭐뭇에 주의를 기울이다.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야? 긍정적인 정서적 정보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거야. 무엇을 하면서?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지. 여기 봐요. 여기다 얘기했으니까 앞에 거 부연 설명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앞에서 나이 든다는 얘기 나왔지. 그럼 이 부분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무엇과 관련이 있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긍정으로 봐야 돼, 부정으로 봐야 돼?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앞쪽에서 여기가 강조됐지. 그쵸? 나이 들어가면서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좋아진 것도 있어 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리고 나서 뭘 준 거야?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부연 설명한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한 부연 설명일 거야? Some gains or qualitative changes에 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이제 이해되냐?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뭘로 봐줘야 돼?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봐줘야 맞는 거야. 이제 이해되죠? 그쵸? 그렇게 이제 느낌을 살려가면 돼. 자,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단다 이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나온다. This change in emotional goals in old age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변화하는 동기부여 목표니 이렇게 나오죠. 동기부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보면 돼요. 뭐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요게 딱 나왔으니까 Changing motivational goals in old age 여기 딱 보이지? 요게 당연히 무엇이라고? 앞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Have implications for attention to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Processing of social cues 사회적인 신호를 처리합니다. 환경으로부터 그냥 관심을 가지는 의미가 있고 사회적인 신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 봐. 마지막으로 이제 더 중요하게 뭐라고 나오니? Of particular importance in considering emotional changes in old age. 여기에 딱 동그라미. 잘 생각해. 자,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집중해. 문장에 비동사가 들어가 있지. 그치? 자,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앞에 주어가 나올 수 있겠죠?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주격보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지. 그치? 잘 따라와. 자, 여기 명사야. 명사고, 뒤에 주격보는 형용사 쓰겠죠? 그쵸? 이제 형용사. 형용사 역할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겠지.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능동의 의미의 ing, 수동의 의미의 과거분사 pp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잘 생각해야 될 게 요거야. 이제 요 형용사 대신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추상명사. 생각나지? 그 다음에 추상명사.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니? 대표적으로. of importance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of는 뭐뭐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유야, 소유. 그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of 다음에 추상명사는 important. 이제 이해돼?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of use 나오면 쓸모 있는. of no use 이렇게 하면 쓸모 없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지. 그치? 자, 근데 잘 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지. 등호 표시하고 똑같아. 그러면 비동사는 앞에 주어하고 주격보호가 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주어는 주격보호다. 그 얘기지. 그러면 주어는 주격보호다를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격보호는 주어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지. 좀 더 쉽게 가볼까요? 봐요. A is B 하면 무슨 말이야? A는 B다. 그 말이지. 그치? A는 B다. 근데 이걸 뭘로 말해도 이렇게 말해도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비동사는 앞뒤가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도치다라고 복잡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여? 요렇게 of importance가 딱 보이지. 그치? 그럼 이게 중요한 그 말이구나. 중요한 그 말이구나. 일단 처음에는 읽어가는 거야. 처음에 읽어가면서 비동사를 찾는 거야. 비동사가 보이네? 비동사 앞뒤는 서로 같은 거라며. 그리고 비동사 앞이나 뒤에 of 추상명사가 보이면 그건 형용사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러면 특히나 중요한 것은 됐지? 특히나 중요한 것은 in considering emotional changes in old age 노년기에서 정서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특히나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고 대놓고 얘기하지. 뭐가 중요하다고? The presence of a positivity bias.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긍정 편향이 존재하는 거라고. 앞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지. 나이 들어가면서 특히나 중요하고 특히나 우리가 gain으로 볼 수 있고 qualitative change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어? 긍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건 사실은 부정적인 단어가 맞지 원래는. 그러나 여기서는 문맥상 어떤 거야?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약간 좋은 느낌으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딱 보는 거야. That is. 즉, 똑같은 말 또 나오지. 그치? Attendance to notice, attend to 이렇게 쭉 보이네요. 자, 그러면 내가 앞에서 해석이 잘 됐어. 그럼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나이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점이 뭐가 있다고? 나이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것이 긍정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좋은 혜택이 그래서 발생할 수 있다고 그 얘기했죠. 그쵸? 자, 그래서 뒤에 나온 내용까지 조금만 더 읽어보면 The role of life experience in social skills also indicates that all the adults 또한 가리키는 건 뭐가 있냐면 나이가 더 많은 성인들이 또 무엇을 보여준다고 사회적인 지각에 사회적인 인식의 몇 가지 면에서 some gains, show gains니까 이익이라든가 혹은 혜택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나오죠. 계속 무슨 얘기야? 나이 든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익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social perception in old age,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is not all bad news.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몇 번? 1번이 답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날카롭게 한다라든가 요거 있죠. 그렇죠? 요거 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blocking out 무슨 말이니? 차단하다 그 뜻인데 부정적인 것을 차단한다 그 얘기 없었지. 그렇죠? 긍정적인 것을 약간 편견을 가지듯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저걸 차단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lessons on lifelong goal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아니죠. lifelong goals니까 평생 가져가는 목표잖아. 근데 그 얘기도 없었고 getting older and relative maturity and objectivity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객관성, 성숙함 그 얘기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자 reversing aging 무슨 말? 나이 드는 것을 reverse 무슨 말이니? 거꾸로 돌리는 거죠. 나이 드는 것을 거꾸로 뒤집네. 노화를 거꾸로 하네. 그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답은 당연히 몇 번? 1번이 답이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2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